예, 이번 시간에는 238페이지에 2월된 기부금 세액 공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부분에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자, 부양가족 명세에서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기부금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안기부 직원도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할 때 2월 기부금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 당해 연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인별로 부양가족별로 기부금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정보가 등록이 된 이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정리를 하고 기부금 명세서에서 미리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부금 명세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에 가면 사원별로 관련 정보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사원별로 백두산에 대한 부분 보시면 당해연도에 5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탭에 기부금 조정으로 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전년도 부분을 불러옵니다. CF12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해서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전년도의 480만 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239페이지에 우리 기부금 명세서 제가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16년도에 480만 원 2월 된 게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정보를 이번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신 후에 공제금액 계산 쪽에서 클릭을 하셔갖고 공제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버튼을 통해서 공제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상태에서 종료를 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오셔갖고 추가자료 입력에 와서 백두산 직원을 선택하신 후에 F8 부양가족 불러오기 탭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유의사항 보시면 63 기부금 지출액은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조정 탭의 해당 연도 공제액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반영 후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지출이 변경된 경우 기부금 공제금액 2월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작성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 500만 원과 2월 된 48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기부 직원에 대한 직원도 마찬가지로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신 후에 우리 교재 242페이지까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244페이지에는 직원 안기부에 대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새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258페이지에 이런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관련되는 정보들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 작업 완료를 통해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입력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 지급명세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서 총괄로 해서 전체 직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감을 합니다. 자, 강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마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19년도 연말정산분은 20년도에 2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원천자금연도를 2020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자, 변경을 한 후에 2020년도 2월 달 급여대장을 만듭니다. 자, 2월 달 급여대장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서
중도퇴사자 F7 중도퇴사자 옆에 역삼각표 눌러서 연말정산과 분납을 통해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었죠. 10만 원이 넘은 경우에는 분납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분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전액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신 상태에서 마감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2020년 2월부터 2월 해서 정기신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이세액에 의한 세액과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9페이지와 260페이지에 보시면 조정 환급 방식과 환급 신청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정 환급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방금 작성하신 이 내용이 환급 금액에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계속해서 다음 달에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충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환급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260페이지에 있는 환급 신청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급 신청은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우리는 환급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란에 21번 란에 환급 신청란에다가 동일한 금액을 20번에 있는 4월, 2월 환급 수행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환급 신청란에 체크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탭에 있는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서로 가서 소득 부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표는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 1번입니다. 근로소득이고요. 귀속연도 2020년 2월, 지급연도 2020년 2월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코드 번호 F2번을 통해서 코드 번호 찾습니다.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거죠. A04로 선택을 해주시고 3명의 금액 나옵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세액 금액 8781원이고요. 기납부세액 8원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차감세액이 나오고요. 차감세액이 나오고 조정환급세액이 나옵니다. 3301에서 환급 신청 금액이 나오는데, 자, 요 금액하고 이 환급 신청 금액하고 저는 지금 관련되는 부분들을 바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환급 신청 금액하고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201만 5,460원이 정확하게 맞도록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환급 금액은 다음 달 한 30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급 받은 금액 갖고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하실 때에는 반기별 납부자도 3월 10날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 달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6페이지에 반기별 납부자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셔서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 과정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이었습니다.